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7일, 오늘 우리가 마주한 뉴스들을 쭉 펼쳐놓고 보면요. 정말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 멀리 미국의 물가 걱정이 우리 지갑 사정에 영향을 미치고 영종도 호텔에서 벌어진 미스테리한 사건부터 저기 날아다니는 군사 드론의 잔해를 분석하는 일까지 겉으로 보기엔 이게 다 무슨 상관이지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아주 알기 쉽게 바로 본론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큰 그림들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경제와 인플레이션 우려, 두 번째로는 빠르게 재편되는 글로벌 외교 상황, 세 번째는 우리 국내의 뜨거운 감자인 정치적 중립성 논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술이 가져온 빛과 그 이면의 그림자까지 이렇게 네 가지 흐름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글로벌 경제와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강달러의 파도. 바로 시작하죠. 오늘 뉴스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핵심 경제 흐름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이거 물가 너무 안 잡히는 거 아니야? 하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미 연준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삐익 울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여파로 당장 어떻게 됐느냐? 달러화 가치가 2달 만에 최고치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른바 강달러 현상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당장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는데 D-1은 지금 금리 동결 전망이 아주 우세합니다. 이러다 보니 원달러 환율은 그야말로 출렁이고 있고요. 재밌는 건 반도체 수출은 요즘 정말 호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체감 경기는 차갑고 경제 양극화는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시경제의 거센 파도가 우리 실물 경제를 얼마나 이리저리 흔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신호탄이 셈이죠. 이렇게 거센 경제 파도 속에서 한반도 남북의 경제 생존 전략은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우리 국내 주요 금융 지주사들 행보를 보면요. 현재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가계부채를 꽉 관리하면서도 서민이나 소상공인들을 돕는 이른바 포용적 금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어막을 치면서도 안을 챙기겠다는 거죠. 반면에 북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박대성 내각 총리가 직접 석탄이나 전력, 농업 같은 주요 산업 현장을 쫙 돌고 있어요. 외부의 파도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무조건 우리끼리 버텨보자는 자력갱생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세 개의 이야기 같죠? 경제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직장인분들 제일 쏠깃하실 만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바로 국내 기업들의 성과급 문화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옛날에는 사장님이 수고했어 하면서 흰 봉투에 현금 두둑하게 넣어서 주시던 금일봉 다들 들어보셨죠? 물론 지금도 가끔 있겠지만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경제적 부가가치, 그러니까 EVA라는 뭔가 이름부터 아주 복잡한 수학적 지표를 썼었어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아예 딱 투명하게 우리 올해 영업이익 났어? 그럼 그중에 몇 퍼센트는 무조건 성과급으로 고정지급.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량화되는 추세입니다. 훨씬 깔끔해졌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4,991.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다음 주에 인천 송도에 쏟아질 대규모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아까 경제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핵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살아서 펄떡이고 있습니다. 이 거의 5천 세대에 달하는 물량이 과연 시장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이게 앞으로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읽어내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꼭 눈여겨보셔야 해요.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2. 글로벌 외교의 재편, 강대국들과 지역 평화입니다. 여기서 글로벌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올가을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거라고 공식적으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두 강대국 정상이 직접 만나 악수를 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가 느끼는 긴장감을 확 낮춰주는 엄청난 이벤트거든요. 게다가 두 나라가 끝이 안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풀어보자고 계속 소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칼이 아니라 대화로 이 불안한 시국을 넘겨보려는 거인들의 움직임. 이 흐름은 우리가 무조건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아주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 한번 보실까요?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당장 6월 초 평화협정에 맺는 걸 목표로 휴전을 연장했습니다. 어떻게든 불을 끄려는 노력이죠. 반면에 아시아 쪽을 보면 아까 자력갱생을 외치던 북한이 베트남과 최고위급 회담을 열고 아주 끈끈한 친선 관계를 과시하고 있어요.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함이 엿보이죠. 정말 극과 극의 상황에서 각자의 살 길을 찾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섹션 3. 시험대에 오른 정치적 중립성, 국내 논란의 쟁점들입니다. 자, 시선을 다시 국내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국가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세 가지를 객관적으로 짚어볼게요. 첫째는 종합특검입니다. 벌써 수사기관에 반환점을 돌았는데 기소가 단 한 건도 없어서 이른바 빈섬특검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죠. 둘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입니다. 이번에 계엄 연관성 전수조사가 갑자기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등장하면서 아주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박상용 검사의 정직 2개월 징계권입니다. 이걸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이른바 멘붕 반응이 나오는 반면 또 한편에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처분이라며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팽팽한 정치적 긴장감이 여의도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문화계와 우리 일상까지 스며들고 있어요. 유명한 한국사 학원 강사인 전한길 씨가 최근 본인의 드라마 출연이 불발된 걸 두고 특정 연예인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이게 혹시 자신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해 큰 논란이 됐죠. 정치가 대중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영역까지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편향성 논란이 얼마나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정치권은 이렇게 매일매일이 전쟁터인데 그럼 진짜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서울과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볼까요? 차트를 꽉 채우고 있는 압도적 1위, 바로 민생경제 활성화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급하다는 거죠. 그 뒤를 일자리 창출과 주택 공급 확대가 잇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복잡한 이념 논쟁보다는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까 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이라는 걸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4. AI의 빛과 그림자, 과학과 혁신, 그리고 리스크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AI 이야기뿐인데 우리 일상, 특히 안전과 직결된 아주 긍정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가 올여름 물난리를 막기 위해서 AI와 ICT 기술을 아주 전면적으로 도입했어요. 예산만 무려 434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돈으로 뭘 하느냐? 물이 차오르면 AI가 알아서 감지하는 알람 장치나 똑똑한 저수지 수위계 같은 10개 주요 사업을 선제적으로 쫙 깔았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이 재난 예방의 최전선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야말로 AI의 빛을 보여주는 멋진 사례입니다. 와, AI가 이제 물난리까지 막아준다니 정말 든든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잠깐 멈춰서 아주 뼈 때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매일 의존하고 묻고 답을 구하는 이 AI, 팩트체크에 있어서 100%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냥 덥석 믿었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인데요. 인공지능이 논문이나 문헌을 조사할 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정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지어낸다는 겁니다. 이른바 AI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죠.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기술에 기대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과학계가 직접 비상벨을 울린 겁니다. 바로 그런 AI의 불안전성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진실이 걸린 분야에서는 결국 다시 엄격한 과학적 검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 FDA는 첨단 바이오 기술을 다룰 때 빠르면서도 완벽하게 검증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고요. 우리 식약처도 의약품 분석 기준이 정말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현미경 들여다보듯 깐깐하게 논의 중입니다.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온 영종도 호텔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수상한 약물 봉지가 발견되니까 국가수가 즉각 투입돼서 정밀 감정에 돌입했죠. 결국 100% 믿을 수 있는 건 철저하게 통제되고 검증된 과학적 팩트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엄격한 과학적 분석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는 마치 첩보영화 같은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나무호를 타격했던 정체불명의 드론 잔해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3단계 과학 수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잔해가 도착하면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곳에서 이게 무슨 재질인지, 화약 성분은 뭔지 물리적 화학적으로 싹 분해해서 감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품과 기술력은 어디 거다 분석해서 과연 이번 공격의 진짜 배후가 이란이 맞는지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죠. 정말 치밀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글로벌 경제의 거센 파도부터 우리 실물 경제의 팍팍한 현실,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 그리고 AI 기술이 가진 양면성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우리는 점점 더 기술에 기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해내고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현실의 끈을 꽉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팩트들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한층 더 날카롭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